자, 이런 가운데 자, 이란 전쟁 초기에 미국이 바로 핀셋 작전으로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를 공격을 했죠. 자, 이란이요. 반대로 이 저가 드론 수천 대를 대량으로 투입을 해서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웃 걸프 국가의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데 이 벌떼 드론 전술로 전쟁 장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드론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죠? 북한군들이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모습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술을 분석해서 섞어 쏘기 전략을 내세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벌떼 드론으로 값싼 드론들, 자폭 드론들을 수백 대, 수천 대를 우리 남한으로 보낼 경우에 우리의 지금 현재 방공망이 뚫릴 수도 있다라는 좀 위험스러운 분석이에요. 충분치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자주포, 방사포, 거기다 150mm, 130mm 편곡사포로 해가지고 한 시간에 한 10,000발을 서울에다 쏴버리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드론까지 들어오면 우리 방공망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솔직히 30년 전부터 만들긴 했는데 소량만 만들어 왔고 네.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늘 올려다볼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미약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이 국가적 힘을 지금 드론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서 네. 아마 엔진을 이란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제 조립을 할 건데 네. 이거를 미사일하고 방사포하고 섞어서 쏘면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물량 공세에서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가 드론전 같은 전술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드론을 잡는 요격 드론들을 많이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쏘면은 우리가 막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원점 타격, 그러니까 방사포가 있는 곳을 선제 타격하는 그런 우리가 방어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벌떼에 대해서는, 벌떼 드론에 대해서는 글쎄요, 뭔가 좀 우리 방어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망 체계와 관련돼서 이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그렇죠. 하는데 지금의 방어 관련돼서 이제 저고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방사포의 위협과 또 섞어쏘기와 또 벌떼 드론의 공격 작전을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어도 방어망 체계를 굉장히 강화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자폭 드론 공격도 이번에 감행한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자폭 드론 공격이 이전에는 못 사는 국가들이 저비용 고효과로 드론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드론이 현대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과부하를 거는데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전에 대한 전훈 교훈, 또 이번에 이란전을 통해서 보는 이런 전훈 교훈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 모든 전쟁에서, 요즘 전쟁에선 드론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국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란,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도 다 모두들 지금 현대전에서는 드론이 아주 주요한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이 충돌로 전 세계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죠. 이런 가운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요, 뜻밖의 평화 해결책을 제안하는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김정은의 딸과 트럼프의 아들이 결혼하는 건 어떠냐. 둘이 뭐 손 하트도 그리고 있는데 저 실제는 아니죠. 네, 실제는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만든 밈이라고 하나요? 이제 풍자
게시물인데 저런 게 돌고 있군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 밈이라는 게 이제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모습을 따라하는 건데 저 요즘 MZ 세대가 네. 하도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저런 생각도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띄운 모양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긴 하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아니, 물론 그렇죠. 예, 배런이 지금 20살이고 좀 김주혜가 13세거든요. 네. 뭐 두 지도자가 두 아들 딸을 결혼시킬 일은 없는데 어쨌든 네. 저거로 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 궁금한 게요. 지금 백두혈통의 존엄이잖아요, 네. 일종의. 근데 저런 게 인터넷에 떠도는 거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도 하고 있지만 김정은 측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경노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으로서도 격려할 거고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외교관 주재관, 북한 외교관 주재관들 저걸 보면 깜짝 놀라겠죠. 저런 일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냐? 저것도 심리전 아니냐?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주는 충격은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김주애가 구차당 대회를 계기로 인해서 사실상의 이제 후계자의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구축되어 가는 그런 관계 상황 하에서의 저런 이제 밈이 보여주는 효과는 결국에는 북미 간의 좀 대화를 통해서라도 위기 관리의 그런 필요성을 네. 좀 전 세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그냥 밈으로서 풍자한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좀 엄중하고 좀 무거운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참 네티즌들 대단합니다. 뭐 해외 네티즌들이 만든 거라고는 하는데 자, 저렇게라도 평화가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아이템으로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자, 전쟁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